캄보디아 이슈가 뭐죠? 여러분 요즘 캄보디아에 태국이 각 잡고 공격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방송을 할게요. 국제관계 이슈에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이 뭐였죠? 글로벌 이스트의 대리전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F-16이 떴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이 캄보디아 태국 전쟁은요, 지금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건과 뭔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깊은 관련. 뭐냐? 핵개발. 이름은 뭔 생뚱맞은 소리 할 수 있는데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핵개발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자, 먼저 이번 캄보디아 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이권 싸움입니다. 원래 태국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캄보디아 쪽에, 그러니까 캄보디아 태국 국경 지역에 대규모 카지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태국으로 와서 관광객들이 조금 돈 쓰고 진짜 뭉탱이 돈들은 캄보디아에서 쓰기 시작해. 그러니까 태국이 좀 관광에서 손해를 많이 보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태국도 카지노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캄보디아 쪽이 더 싸고 조건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태국에서는 일반 관광만 하고 결국 태국을 경유해서 캄보디아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진짜 뭉탱이 돈들은 거기서 써. 그러니까 태국은 평상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태국한테 명분이 생겼죠. 그게 뭐예요?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사건. 이게 터지면서 태국에서 옳았구나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캄보디아를 비난을 하고 한국이 캄보디아를 제재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전 캄보디아 총리였던 훈센 총리가 당시 그 태국 총리 여자 있었잖아요. 그 여자랑 통화를 했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태국 총리가 탄핵당해서 쫓겨나 버립니다. 훈센이 일부러 엿먹으라고 그 통화 내용을 공개해버린 거야.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 엄청 화가 나요. 야, 이 새끼 봐라. 야, 너희를 우리가 편의를 봐주겠다고, 너희를 위한다고 그렇게 해줬는데 너는 이거를 터뜨려서 캄보디아 내에서 정치적 이득을 가져가려고 그래? 요 괘씸한 놈 봐라. 그러면서 원래 태국 그 총리 그 사람 이름 누구였지? 옛날? 까먹었다. 화교. 하여튼 그 사람. 얘네 집안하고 원래 이 훈센 총리 집안은 원래 굉장히 절친 집안인데 훈센 쪽도 화교 집안이에요? 맞아. 무슨 탁. 하여튼 그 사람. 탁신. 맞아. 탁신 집안. 탁신 집안과 훈센 집안은 원래 둘 다 화교입니다. 화교 집안이에요. 원래 친했었는데 그 사건을 얘기로 왼수가 돼버려요. 더구나 딱 탁신의 딸, 이 총리가 됐는데 이 훈센 총리의 이 녹취록 공개 때문에 쫓겨나거든. 쫓겨나려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딸이 쫓겨나면서 다시 탁신은 감옥에 가야 되고 왜냐? 과거 비리를 저지른 죄를 딸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사면시켜줬는데 바뀐 태국 정부가 아니야, 탁신 이리 와, 너 감옥 가. 깜빵 보내버리고 그 다음 탁신 총리 딸도 수사받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갖고 엄청 태국 쪽에서 탁신파 세력들이 열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탁신파 세력들이 굉장히 힘이 세요. 왜냐? 태국 국왕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이 실각됐다고 해서 힘이 약한 게 아니야. 탁신 가문의 영향력은 태국에서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니 열받죠. 그랬는데 여기서 보이스피싱 캄보디아 사건이 터지니까 태국이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눈에 가시 갔던 자기네 카지노 이런 거에 경쟁 업소들을 부숴버렸지. 이번 전쟁에서도 카지노 시설 이런 거 다 부숴버리죠. 태국 관광객들이 글로 간단 말이야. 돈줄이야, 돈줄.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부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캄보디아에 만들어진 그러한 카지노 시설은 우리나라랑 관련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훈센 총리와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부터 관련이 있었느냐? 이명박 정부 때부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훈센 총리의 조언자였어요. 어드바이저였어요. 그래서 태국 경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조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했습니다. 지금도 커넥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하면 누가 나와야 되죠? 할렐루야! 이명박 대통령이 수협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형 교회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대형 교회들이 해외 개척 교회를 많이 지었어. 갚을 수 없는 돈을 대출받아서. 자, 근데 그 수협이 또 어디다 돈을 줬죠? 정광훈 목사. 또 어디다 줬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선라이즈에다가도 투자를 했죠. 수협이. 근데 그 선라이즈 창고를 누가 쓰죠?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가 지금 어디 진출했죠? 수협의 돈을 받아서 캄보디아에 진출돼 있어요. 그리고 통일교가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죠. 이거 연결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명박 때 만들어진 게 뭐죠? 시발단 댓글 부대입니다. 이 댓글 부대가 국내에서만 활동할까요? 캄보디아는 한국 관련 댓글 부대 없습니까? 있잖아. 얘네들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 국정원. 응? 우리나라랑 얽힌 게 많아요. 이거 수사해야 돼, 여러분. 굉장히 얽힌 게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설을 태국이 와장창 부셔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들이 운영했던 이런 비밀 시설들, 이런 카지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건물들이 박살이 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세력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볼 것 같은데, 근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알아요? 지금 캄보디아를 누가 또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랑 태국이 동시에 캄보디아를 조져버리고 있어요. 응?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자 이제 캄보디아도 김건희와 연맹을 맺고 있는 주술사들을 동원해서 엄마니 만명 엄마니 하면서 지금 주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술 공격. 이게 무슨 그거 옛날 리니지도 아니고 마술사들을 동원해갖고 지금 태국 총리를 지금 죽이려고 주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게 무슨 게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게임. 한쪽은 주술사로 공격하고 한쪽은 F-16이 날아다니면서 공격하고, 예, 지금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뭐해? 이렇게 벗구름이 빡 뜨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통일교랑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캄보디아의 많은 범죄 조직 그 시설물들이 대규모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박살이 났어요. 이거 박살나면은 다시 재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세멘트, 철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잖아. 이거 들어가는 거 다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데 그거 쉽게 만들 수 있겠어? 응? 한 번 부서지면 다시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랬는데 이번 전쟁에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 캄보디아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캄보디아 마피아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중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느냐? 글로벌리스트. 양쪽이 다 글로벌리스트예요. 양쪽이 다. 이권 관계가 충돌해서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미국인들도 여기에 뭔가 이권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부정을 하고 있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영어를 쓰면서 드론 조종해갖고 태국 군대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용병이 들어왔구나. 용병. 자,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사태로 다른 나라에도 경찰 주재관을 배치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배치를 해서 공식적인 거는 뭘까요?
한국인들이 납치가 돼서 보이스피싱에 끌려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단속하겠다라는 거죠. 진짜 목적은 뭘까?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일으켰던 세력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응? 지금도 계속 누구 막 잡혀 들어오고 있죠, 지금. 캄보디아 이런 데서 계속 한국 사람들 좀 잡혀 들어오고 있다고. 어? 걔네들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 물론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기를 쳐서 돈을 삥 뜯는 일도 했지만 이거 시발단 댓글 부대 했던 애들 아니야? 얘들 국정원 조직 아니야? 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움직였던 애들 아니야? 범죄 인도 협정 없고 그 다음 범죄 조직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면 안전합니다. 왜? 범죄 조직 애들이 경호원도 더 주고 다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어. 경찰이 와서 체포도 못해. 근데 이번에 대규모 폭격과 전쟁으로 인해서 보호망이 뚫렸죠. 그래서 지금 체포하고 있고 얘네들이 딴 데로 도망갈 거 아니야. 그래갖고 지금 동남아시아 전체에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을 파견한 것 같습니다. 왜? 체포하려고. 여러분 지금 계엄령 했던 그 세력들과의 전쟁이요. 안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을 일으켰던 세력이 윤석열이 꼭대기가 아니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계엄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나도 모르지. 응? 그들과의 전쟁이 안 끝났어. 그들은 지금도 제2, 제3의 계엄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조지고 있는 거야. 근데 왜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를 군사적으로 공격했을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권관계가 맞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미리. 자, 이겁니다. 애니첸 관련 기사 핵개발 사업 그리고 원자력 사업 간에요 라는 얘기가 나와서 한미극우연대 데모 애니첸의 초국가적 핵개발 사업 해가지고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원자력 사업가 애니첸 신냉전구조 고착화로 이득 노려. 야, 여러분들 계속 저희가 핵개발 세력이라는 얘기할 때 좀 반신반의하지 않았어요? 박사님이 계엄 세력이 핵개발 세력?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 저희가 말한 게 맞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아니 계엄을 하는데 무슨 핵개발 세력들이 뭐 어쩌죠? 하나의 핵개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일관되게 얘기했잖아. 야, 계엄 세력 뒤에 핵개발 세력이 있어. 기억나시죠?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 계속 얘기했잖아. 핵개발 세력들이 뒤에 있다. 드디어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정보력, 우리 몽르의 정보력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거를 우리는 계속 얘기했어요. 얘들 뒤에 핵개발 세력들이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태국 군대가 캄보디아를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이해되시죠? 내부적으로야 태국 정부와 캄보디아 간에 이권 관계로 의한 싸움이야. 내부적으로 보면.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글로벌 수준에서 보면 이게 왜 일어나는 거죠? 캄보디아에서 카지노 사업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권 관계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죠? 핵개발입니다. 야, 엄청나지 않아? 이거를 우리는 계속 얘기했어. 야, 자, 신문 기사 보여드릴게요. 복제로 한번 나오겠지? 보이죠? 보이나요? 네. 자, 한미극우연대 데모 애니첸의 초국적 핵개발 사업. 돈을 따라가면 호놀루루에 도달한다. 나 애니창집 3번이나 갔는데. 미국 퀸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엘리 클리프턴은 그래요? 이게 최대네. 미국 퀸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엘리 클리프턴은 2022년 3월 더 네이션지에 발표한 탐사보도는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 초 애니창의 한국 방문 그리고 최근 국내외 일파만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모스탄 얘기했죠? 부정선거 및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음모론 선동과 함께 급격히 재조명되고 있다. 애니챙은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다.
그녀는 초국적 핵개발 기업의 최고위 임원이다. 그는 핵개발, 수출 및 로비 컨설팅 업체 IP3 인터내셔널의 부장, 디렉터이고 자회사 얼라이드 뉴클리어의 사업 전략 담당 이사이다. 와, 이랬단 말이야? 난 몰랐어 이거 진짜. 애니챙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 극우 진영의 특사 모스탄의 배우로 지목되며 극우의 데모라는 별칭이 붙은 인물이다. 그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극우 네트워크를 배후에서 이끄는 핵심 인물 중 하나다. 엘리 크리프턴 탐사 보도의 핵심은 애니챙은 모든 정치적, 경제적 활동은 결국 원자력 기술 수출과 국제 안보 프레임을 활용한 민간 이권 확보 전략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전쟁 비즈니스의 교묘한 변형. 클리프턴의 보도 내용은 한국 전쟁을 지속하려 싸우는 무명의 과두 정치인. 한국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재판에서 그 얘기 나왔다고. 이것도 뭐 소설 쓰네 그랬죠? 아니야, 진짜였어. 부제는 돈이 전쟁을 조장하는 한반도를 따라가다 보면 모든 길은 호놀루루로 통한다였다. 이 기사는 하와이 호놀루루를 거점으로 하는 애니챙이 어떻게 극우 음모론, 가짜뉴스, 반중 반북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한다. 특히 그 과정이 단순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본인의 핵 에너지 기업 이익과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밝힌다. 전광판 광고 기조연설 했고, 전광판 광고 기조연설이 극우 담론의 증식 구조, 그걸로 돈 벌게 해준다는 거죠. 애니챙이 주도한 여론 캠페인은 다양하고 공격적이었다. 그는 2019년 미국 최대 보수연합체 회의인 보수정치행동회의 CPEC의 지부격인 한국보수주의연합 K-CPEC을 창설했다. 이 행사에 미국에서는 매튜 슐레 미국 보수연합 ACU 회장, KT 맥팔렌 전 백악관 국가위원회 NSC 부보좌관, 고등찬 변호사가 참가했고, 한국에서는 황교안, 김진태, 민경욱, 전희경 등 보수향 정치인들과 보수 측 핵무장론을 대변하는 핵 전문가 김태우 박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 이 김태우 박사는 또 윤석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이 북한으로 넘어갈 위기, 중국은 공산주의 괴물이라며 극단적인 경고를 쏟아냈다. 그는 공산주의 정부가 이민을 통해 다른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건 많은 사실이에요. 이는 명백한 인종주의적 음모론이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2020년 여름의 편지에도 담겨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반미 친북 사회주의자들의 정부라고 비난했고 10만 달러의 기부금을 동봉했다. 놀랍게도 그의 주장에는 BTS 팬덤 아미를 중국 공산당 청년 조직이라고 지목하는 내용도 있었다. 2020년 아미들이 트럼프의 집회를 온라인에서 방해한 사건을 두고 채는 북한 간첩과 중국 공산당 청년들이 벌인 반미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미 활동가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라 등등등등등. 넘어가자. 어디부터 볼까? 핵개발 봅시다. 핵개발. 길어. IPC 핵기술을 무기로 바꾸는 민간기업. 애니챙이 디렉터로 참여한 민간 원자력 기업인 IP3 인터내셔널에서는 전직 군장성과 정보기관 수장들이 포진해 있다. 여기에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맥팔린, 전 NSC 국장 키스 알렉산더, 퇴역 해병대 장군이자 기밀 유출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면된 제임스 카트라이드, 전 합참의장 존 킹, 그리고 전미 하원의장 마이클 로저스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 중에 3분의 4가 내가 만났던 사람이야. 내가 만났던 사람이야, 씨. 와. 이들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명분 삼아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잠비아 등과 원자력 기술 이전 협약을 추진해왔다. 특히 사우디 프로젝트는 원자력 개발. 사우디 프로젝트! 잘 보세요. 특히 사우디 프로젝트는 원자력 개발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골든 스탠다드 조항을 빼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하다 적발되어 큰 정치적 스캔들이 되었고 미 의회의 조사를 받았다. 우리가 방송한 거 다 나왔어. 여기 KT 맥파랜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K-CPEC에 왔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에 원래 10월 3일이 본 K-CPEC 행사였고 10월 2일에 그 기자회견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해진 사람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결국은 못했죠. 그때 제가 하려고 했었던 질문은 유엔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굉장히 뭐 해봤자 별 의미 없는 질문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지네들이 중국이랑 손잡고 있으면서 이게 중국에도 세력이 갈라져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프로파간다는 진실을 섞어서 그거를 혐오로 승화를 시켜요.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얘네 맞는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은 대목에서 얘네들은 그럼 의심할 대상이 아닌 거 아닌가? 라고 결론을 내는 것 자체가 쟤네들이 의도하는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애니첸의 남편은 대만계라면서요. 대만계. 대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간첩들 많다고. 반중하는 척 하면서 중국이랑 기득권들 애들이랑 손잡고서 그 짓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박사님. 어때요? 저희가 최근에 2주인가 3주 동안 했던 방송 내용 다 나와 있죠? 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데. 딴 사람들이, 저 새끼 저 확증평형이다. 저 새끼 침소봉대한다. 미친놈, 사이코, 온갖 소리 다 들었지만, 우리가 얘기한 게 맞았지? 응? 우리가 이렇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아주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해하기 쉽게 아주 먹기 좋게 잘 분리해갖고 다 얘기했잖아. 뭐 2, 3주 동안 얘기한 게 아니라 물론 몇 년 됐죠? 몇 년 됐어.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얘기는 22년도부터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이 핵 개발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 계엄에서 핵 개발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는 8월부터였어요. 8월. 8월부터가 주요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반서방 공동체 쿠릴타이 8월 19일 거, 8월 12일 거, 19일 거 요거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쿠릴타이 방송. 왜 두들겨 맞느냐? 포스코 ENC는 왜 두들겨 맞고 왜 얘네들이 했느냐? 반서방 공동체로 핵 개발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이미 그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쿠팡 때리는 것도 카카오가 쳐 맞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당연하지. 네, 박사님. 봐요. 우리가 얘기했던 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맞잖아. 응? 아베가 왜 죽었는가도 얘기하고 했잖아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 얘기잖아. 저런 식으로 나가면 쟤도 저거 쫓겨날 수 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너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어. 와, 나중에 저 신문기사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정보를 근데 우리는 어떤 2급, 1급 비밀을 보고한 게 아니야.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지.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숨겨져 있는 정보를 끄집어낸 거라니까. 야, 이 사건의 추리력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이것들이 그래도 꽤 빠른 시간에 밝혀졌네. 오늘은 버퍼 없어요? 조금 있어? 네, 아까 조금 있었어요. 왜? 쫄았냐? 요즘 태국이 공격했더니 댓글 부대들 그 시설이 다 파괴됐나 보네. 공격을 하려면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 인터넷은 다 끊기고 지금 막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다 스페이스 X 다 끊어버린다고 하죠? 걔네들. 그러니까 시발단 애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어려워졌나 보다. 훌륭해. 역시 우리는 큰형님들이 보호해주고 있나 봅니다. 우리의 방송이 못 나가게끔, 우리의 방송을 못 보게끔 방해하려던 세력들이 지금 또 이렇게 하면 날아가나 보네. 우리가 모르는 언더월드 속에서. 그런 겁니다. 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안 도울 거라는 거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윤 어게인 개소리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 정도까지 갔으면. 그래도 이해 안 돼? 그러면 좀 더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 이해될 거야.